일단 뭐 김태효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중일마. 중일마. 네, 중일마. 참나. 너무 네. 적폐범죄 일람표에서 다뤄야 할지 친일매국에서 다뤄야 될지 너무 고민이 됐었어요. 너무 놀라운 충격적인 발언이었죠. 발언이죠.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일본이 고개 돌리고 필요한 말을 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 엄중하게 따지고 변화를 시도해야겠지만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다. 마음이 없는 사람을 다그쳐서 억지로 사과를 받아낼 때 그것이 과연 진정한가? 이거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아니, 일본 마음을 헤아릴 정신머리가 있다는 게 너무 놀랍고요. 이 수십 차례에 걸쳐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 때문에 피로감이 많이 쌓였대. 네, 대통령실의 해명이죠. 저는 이거 70년간 이 친일파들이 매일 똑같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피로감이 쌓여요, 정말로. 네, 제가 그 다른 방송에서 이야기했는데 이 사과를 받고 처벌을 하는 행위, 배상을 받는 행위는 필요한 일이 아니라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갑자기 필요한 일 혹은 우리가 막 자신감을 가지라는 이야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약소 민족이 아니고 약소국이 아닌데 일본의 사죄에 목을 매야 하냐. 그거 자체가 당당하지 못한 거고 자신감이 부족한 거 아니냐는 식의 논리를 김태효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이 친일 매국노들이 펼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사죄에 받고 처벌하자는 게 마땅하고 상식적인 일인데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피해자가 정신승리하는 것 같아. 가해자, 야, 가해 받았어. 피해자가, 아니야, 나는 이제 세졌기 때문에 너의 사과 따윈 필요 없어.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본인들이 피해자시냐고요. 진짜 피해자들은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데 본인들이 무슨 주제로 이런 걸 주장을 해요. 그래서 모든 세계관의 기준이 일본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이 나라의 모든 기준이 김건희인 것처럼 그래서 중건마라고 중요한 건 김건희 마음 그런 것처럼 기준이 완전히 어긋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국힘당 윤희석 대변인이 김자진 장군도 그 공산주의랑 연결됐다 해서 기물통이 난리가 났거든요. 뭐 자기 편이고 네 편이고 내 편이고 없어. 그냥 다 갖다가 그냥 독립운동가가 싫은 것 같아요. 사실 네. 진짜 김자진 장군은 뭐 공산주의와 민족주의자잖아요. 약간 오히려 반공이 강했던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냥 일단 공산주의랑 연계가 됐다고 말부터 하고 보는 거는 알아볼 생각도 없고 일단 문제가 있다. 독립운동 했으면은 이런 그러니까 뭐라고 식의 했냐면 근거가 뭐냐면 북한도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연결이 됐을 것이다예요. 근거도 없어요. 그냥 북한도에 거기 사는 사람들 다 공산주의자라는 거예요. 결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독립운동 역사 자체를 지우고 싶은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근데 나는 이 건국절 얘기만 하나만 딱 하고 갈게요. 건국절 관련해서 윤석열도 그렇고 김영석도 그렇고 뉴라이트 놈들이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건국을 특정 시점이 아니라 과정으로 인식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건국이 안 됐다는 주장이에요. 거의 무슨 얘기냐면 아니 특정 시점이 아니면 왜 그렇게 건국절에 집착을 해요? 건국이 안 됐다니까요. 이 사람들의 주장에 의하면 뭐라고 하냐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헌법에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남북 통일 시점이 건국일이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대통령실에서. 갑자기요? 네. 그런데 이제 김영석도 뭐라고 하냐면 이게 미국이 그렇게 건국이 됐다는 거야. 미국이 1776년에 7월 4일에 독립을 선언하고 영국과 독립전쟁을 벌인 다음에 조지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기까지 13년이 걸렸고 그때 건국을 완성했다는 겁니다. 미국은 나라가 없었잖아요. 아니 미친놈들 아니냐고요 진짜로. 나 여기 나와가지고 아니 대한민국 전에는 나라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근데 지금 이 주장이 굉장히 위험하고 윤석열 정권 하에서 이렇게 펼쳐지는 게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테러리스트 김구 책이 나온 시기와 맞물려서 이승만 기념관을 용산에 건립하겠다. 그리고 이승만 찬양 다큐를 KBS에서 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건국전쟁 영화도 그 전부터 개봉을 해가지고 계속 건국절을 띄우고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분단체제, 반공체제를 공고히 해가지고 자기 기득권과 생명을 유지하고 싶은 거랑 더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완성되지 않은 건국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으로 만들자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결국은 북한을 흡수하고 북한을 붕괴시켜서 거기에 나라를 세워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이 구축하고 싶어하는 그 전쟁 체제,
전시 체제와 이 건국절 논란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거죠. 친일 매국, 이 건국절 논란, 전시 체제까지 이어지는 매우 위험천만한 속에서 의도적으로 자행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저는 의문인 게 이제 그런 하나의 뭔가 흐름이라면은 그래 얘네가 생각하는 궤변은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이렇게 이해라도 한번 해보겠어요? 말이 다르다니까. 건국이 완성이 안 됐다는데 무슨 건국절이에요 지금. 대통령실은 또 그렇게 주장하고 김영석도 그렇게 주장하고 오락가락해요. 왜? 사실이 아닌 것들을 어거지로 갖다가 붙이니까 여기저기서 지금 빵꾸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반박하면 이 얘기 그냥 그 반박을 했다가 그건 아니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또 여기에 있는 논리들이 다 아전인수에다가 얘기하니까 이게 자기들끼리도 스텝이 꼬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사상도 아니고 뉴라이트는 하나의 사조도 아니고 사상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한테 유리한 대로 역사를 마음대로 입맛에 맞게 해석해가지고 왜곡시키는 게 뉴라이트의 사상인 겁니다. 네, 그래서 너무 열받았고요. 그럼 막 사람들이 이제 이런 얘기도 합니다. 막 개천절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나라 도대체 시작은 어디냐 도대체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뭐 미국이랑 우리가 1882년에 조미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미 간에 그 조약 이 뭐죠? 동맹이 아니죠. 그 수교 140주년 행사 뭐 이런 것들을 진행하거든요. 나라도 없는데 막 미국이랑 막 조약 맺고 다니면 이거 어떡합니까? 이건 어떻게 해요? 정부에서 140주년 행사를 하는데 나라가 100년 전에 없었다는데 이런 것들이 다 꼬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의 방향이 아니에요. 네, 어쨌든 이 친일 매국노도 이렇게 임명하는 거 여기 우리 사나님이 싹 정리를 한번 해줬는데 우리 김희로도 한 평 하시죠. 저는 그 임명하는 거 이거 주제를 다룬다고 해서 영상을 찾아보는데 발표를 보통 이런 거 정진석이 많이 하니까 생각해보니까 정진석도 엄청난 친일파잖아요. 걔 친일 쇼츠 만들었을 때 저희가 친일파라고 엄청 까가지고 이슈가 많이 됐던 앤데 네. 생각해보니까 정진석은 여기서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 이 친일력이 약해졌어요. 네. 그만큼 얘네들이 이게 효과가 없어 보이지만은 이 여론 분위기를 많이 바꾸고 있다는 게 좀 확인이 됐던 것 같고요. 네.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국민 여론들이 이렇게 반발이 심한데도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는 진짜 이걸 다 뒤엎을 뭔가 한 방을 노리고 있다. 그게 전쟁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조짐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윤석열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전쟁의 성격, 전쟁의 본질이라고 하는 게 다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과 일본의 등에 업고 외세를 업고 자기 정권 생명을 연장하는 전쟁을 벌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촛불행동에서 이번 주 촛불 제목이 구호가 전쟁 계엄 친일 역적 윤석열을 타도하자인가요? 네. 정말 본질을 잘 짚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